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오늘은 대전 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옷장 속의 예술사회학 전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용범 작가님과 작품의 세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범 작가입니다. 지금 이 전시실 창작센터 2층에서 김용범 작가님의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먼저 이 전시실에서 보니까 이 구두가 네.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네. 원래 구두 디자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네. 구두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대학 전공이 의학과인데요. 그쪽 일을 졸업하고 그쪽 일을 좀 하다가 모 교수님 추천으로 그런 구두를 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또 패션의 완성은 또 구두라고 하니까 네. 옛날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그분 소개로 이제 구두를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서 직접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네. 처음에. 보니까 이제 구두 처음에는 이제 패션, 의상 디자인에서 이제 구두로 네. 어떤 인생에서 보면 사실 인연이라고 인연이고 네.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되시면서 이제 구두로 확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특히 구두 보니까 여성 구두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을 여성 구두로 하시는구나 느꼈고 사실은 아까 패션의 완성은 구두다 하듯이 특히 이렇게 저도 구두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어떤 구두를 찾게 되고 또 굉장히 구두는 한 사람마다 되게 이상하게 특별하게 좀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특히 이제 여성 구두를 하셨는데 이제 구두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구두에서 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까요? 구두의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이힐이라는 게 원래는 남성부터 중세 시절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당시 때 권력의 허영?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 패션 네.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리고 패치코트에 대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역사 그래서 이게 흘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이라는 게 여자들만의 특권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당함이 보일 수도 있고 섹시함도 보일 수도 있고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구두나 하이힐이 유럽에서 특히 뭐 프랑스에서 귀족 사회에서 이렇게 옷이 있고 어떤 되게 아주 비단 같은 것으로 만든 구두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구두를 봤던 이제 기억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구두라는 게 패션의 완성이자 뭐 아름다움의 표현이자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사회적인 이면을 갖고 있다는 말씀에는 이제 크게 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구두가 굉장히 집신처럼 아주 편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뭐 가죽으로 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허영과 허세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실용부터 어떤 권위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구두조차도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옷을 만들 때보다 이 구두를 제작하는 그 과정이 되게 이렇게 여성스럽고 화려하지만 굉장히 현장에서는 되게 터프하고 네. 쓰는 도구들이 되게 거칠고 네. 사운드도 그렇고 공장 네. 사운드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그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쁜 구두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되게 아이러닉하면서 저한테는 그런 게 많이 좀 재밌고 묘하고 네. 약간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구두처럼 어떤 패션이나 어떤 완성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쭉 과정이랄까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터프하기도 하고
과정의 공정이 있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시실을 보니까 아 여기가 구두를 만드는 곳이구나 하는 사진을 쭉 전시가 되고 사진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데 이 사진은 어떤 작품입니까? 이건 어느 그러니까 휴일날인데요. 제가 이제 모처럼 이제 회사에서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 텅 빈 그 공장을 보니까 이 묘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이게 평소 때는 되게 시끌벅적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건 되게 평온한데 이 그분들의 이 작업 책상이나 작업대를 볼 때 또 안 계시니까 이게 묘한 그 애잔함과 지금까지 평소 때는 못 느끼던 그 노고, 어떤 분은 뭐 20년, 30년, 어떤 분은 뭐 50년,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연장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거를 그게 주방처럼 이렇게 저한테는 많은 세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살아온 흔적? 그러니까 또 재밌으면서 조금 애잔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분들도. 누구의 아버지일 테고, 누구의 할아버지일 테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되게 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 시작하게 되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구두를 만드는데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묘한 감정이 많이 느껴가지고 그 사진으로 이게 다 담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예쁜 구두가 사실은 이런 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누군가 그 소중한 노동에 의해서 우리가 쓰는 어떤 구두랄까? 어떤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애잔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도 동시에 들고 그리고 또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사진에요. 의자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보니까. 다 다르고, 이렇게 오래 앉으셨구나 느낄 정도로 이렇게 자기화돼 있어요, 의자가. 그래서, 맞습니다. 야, 이 구두를 얼마나 많이 만드셨길래, 여기서 이 의자가 이렇게 자기 걸로 될 만큼 아마 여기서 평생을 쏟아부은 어떤 노고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지금의 성수동에서 구두거리라고 할 정도로 이런 장인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진짜 그 예쁜 구두 하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노동의 현장이자 그 노동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불만을 말하기는 너무 쉬운데 그 사실 일상 나를 아름답게 해줬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작가님의 사진을 보면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참 고마운 일이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 하나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 평생을 통해서 일구어낸 어떤 기술들로 이 아름다움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경외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요새 노동 환경에서 많이 안 좋은 사건도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시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그런 취지도 약간 있고. 네. 언제나 그렇듯이 사실은 생산 현장,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조금 더 보다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실 이탈리아가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만 다 그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졌고 그런 장인들이 있기에 그 나라의 브랜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국가 브랜드는 어떤 선전이나 홍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평생을 투자해서 또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낸 어떤 장인들의 그 손길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오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참 그걸 잊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작가님 비에 보니까 이렇게 예쁜 구두가 진짜 많은데 이거는 작가님께서 다 디자인하신 건가요? 예, 그 회사 다닐 때 제가 디자인하고 그래서 만든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남은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재고라고 네. 해야 되나요? 유행은 계속 바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쓰게 되는 근데 이렇게 예쁜 구두가 지금 이렇게 큰 세 장 같은데 지금 들어있어요. 네. 이 예쁜 구두들을 다 세 장에 넣으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일 끝에는 너무나 예쁜 하얀 꽃하고 깃털, 그 다음에 또 하얀 꽃하고 깃털, 그 하얀 꽃하고 깃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장 속에 구두를 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 작품은 제목은 프리버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현존하는 세상, 법, 룰, 규제, 집단 이런 틀에서 우리가 사실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집단에 맞게 그러니까 행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갖춰놓고 있지 않나, 가둬놓고 있지 않나. 그 안에서는 이제 거기 그런 그룹이나 조직에서 같이 룰을 따라주면 그만큼 혜택이 오는 그런 그 현실 그런 전 좀 너무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허영, 허세 그러니까 이 화려함을 표현한 거는 어떻게 보면 빈부의 격차 어떻게 보면은 큰 너무 지금 일본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나 삶이 좀 너무 각박하잖아요. 힘들고. 근데 위에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나 소위 말하는 재벌들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근데 그 안에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룰에 따르면은 공존하고 생존할 수 있지만 그런 사치와 허영과 탐욕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있지 않나. 그냥 탈출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게 또 재밌게 좀 약간 해야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둘이 커플이에요. 근데 과연 얘가 저를 놓고 네. 탈출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풍자적인 것도 있고. 네. 이 친구는 탈출을 했는데 네. 이제 추락해가지고 이제 하얀 게 이제 피를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네. 탈출해서 결국 떨어지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탈출하면 또 이 우선자가 거미로 했는데 또 탈출한 세계에서도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또 다른 네. 고대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스토리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어딘가 모르게 저쪽에도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네. 악당이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굉장히 어떤 권위와 허세가 있는 어떤 우리가 틀 속에 갇혀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거를 구두하고 같이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동시에 보니까 구두가 진짜 여기 있는 안에 있어요. 아직 그 다음에 탈출한 구두 저쪽엔 하나 탈출하려고 하는 구두 근데 탈출을 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또 탈출을 했는데 다시 또 그 안에 세 장 밖으로 나와봤더니 다시 이제 거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삶에 대한 질문, 사회 속에서의 어떤 옷이기도 하지만 예술사회학 속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질문이자 그것은 이야기이자 이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저희가 아티스트 토크를 보시다 보면 조그맣게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사운드 아트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소리가 들리신다면 이게 계속해서 가는 어떤 진짜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보니까는 가끔 이런 세 장을 보면 그렇지 이 삶의 소리가 참 이
규격 안에서 탈출해 볼까? 탈출하지 말아야 되나? 탈출했다 괜찮을까? 나는 이 안에서는 예쁘게 보일까? 아닐까? 수많은 질문들의 순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작가님께는 이 구두라는 것이 이게 옷장 속의 예술 사회학이잖아요. 근데 그냥 사회학이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사회학이면은 그냥 사회 구조를 분석하면 되는데 예술 사회학일 때가 조금 더 굉장히 중층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에게 그렇다면 이 패션, 옷, 구두는 어떤 예술 사회학적인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그거 너무 질문이 그 거창했나요? 지금 네. 지금 이게 제가 직접 연주하고 만든 노래인데요. 이 제목이 컨퓨즈드인데 네. 이 자체가 저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저도 살면서 그 어떻게 보시라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편리성과 보호도 되고 추위도 막아주고 뭐 그런 있지만은 이것도 권력의 상징이 되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구두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는 그게 권력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수트를 입어야 될 때가 있고 군 밀리터리면 군복을 입어야 되고 경찰관은 경찰관복을 그렇게 만들어낸 그 자체 그 룰이 저는 이래야 되나 옛날부터 제가 생각하고 싶었던 거는 틀 세상처럼 이 세상에 만약에 인간이 날개가 있다면 이 세상에 펜스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 뭐 베를린 장벽이나 무슨 문, 창문, 대문 이런 게 모든 게 필요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간이 날개가 있다면 이 세상에 펜스가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날 수 있으면 지붕만 잘 꾸미면 되고 약간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지금도 아직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일 멋진 대답을 해주셨어요. 지금 사실은 옷이 예술사회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뭐든지 진짜 그거는 혼란이고 혼돈이고 아직도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전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복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술 또한 여러 가지 아직도 confused 돼 있는 아직도 혼돈 속에 있는 아직도 그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어쩔 때는 모순적이고 어쩔 때는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술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게 느끼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양하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전시를 보고 나서 작가님의 영상, 이 아티스트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방송을 보고 전시를 보러 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 이 전시를 보러 오실 분들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꼭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너무 사람들이 이제 극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세상은 뭐 그렇다고 그게 평등, 그러니까 피스, 뭐 평화, 뭐 이런 거 저도 그게 아직 혼란스럽지만 뭐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그런 거에서 한 번쯤은 그냥 지금은 이제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보니까 옷이 간단하게 옷이라든가 구두가 간단하게 구두가 아닌 점을 좀 오늘
아주 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으로 오늘 아티스트 토크, 대전 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옷장 속의 예술사회학의 아티스트 토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시를 오늘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보시면 옷장 속에 있는 나의 구두가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봐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아티스톡을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옷장 속의 예술사회학 전시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